함께 평양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송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2박 3일 갔다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사 분위기 어땠어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재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 민간 항공기로 가지 못하고 공군 수송기로 가야 되는 현실이 아직도 어려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군 수송기 타고 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의자들이 다 있나요? 군인들이 낙하하기 전에 쭉 앉는 그런 의자에 앉아 간 거죠. 근데 1시간 10분이라 시간이 짧아서.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네. 북한 쪽 인사들이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 또 특히 지금 북미 간에까지 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느껴지던가요?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자신감 있게 대하고, 네. 질문에도 잘 대답을 하고, 예. 태영호 이야기도 하고, 이래도 거부를 안 느끼고 대답 다 하고, 탈북자 이야기도 제가 나눠보고 해도, 예. 스스럼 없이 답변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일반 주민들과의 접촉도 극도로 옛날에는 막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충 접촉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가는 시민에게 물어보면 대답도 해주고, 저희가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남측에서 온 사람인 줄 다 알 텐데, 예. 별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심지어 평양역 앞에까지 저는 아침에 나가가지고, 예. 지나가는 학생한테 사진 좀 찍어주라 했더니 찍어주더라고요. 예. 어디 학생이냐 그랬더니 김책공대 학생이다. 예.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정상회담 때 같이 갔던 정동영 의원의 경우도 새벽에 혼자서 평양역 거쳐 대동강변 산책했다더니 송영길 의원도 그렇게 산책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게 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네. 그러니까 호텔에서 나갈 때 아무도 제지를 안 하고. 네. 그래요. 네. 나중에 또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또 아무래도 거기 걱정이 되죠. 사실 북측 인사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워커힐 호텔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 하거든요. 예. 그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자유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측에서는 보안 문제나 혹시라도 북측 대표단들한테 극우 단체들이 뭘 좀 일을 벌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보호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더. 예. 근데 북측은 더 이제 잘 통제된 사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면이 있죠. 그래도 다들 그래서 새벽에 다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통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너무 심하다 이렇게 느꼈던 모양이군요. 어쨌든 그런 거야말로 좀 이렇게 자신감의 어떤 표현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이제 시내버스에 출퇴근하는 많은 시민들한테 이렇게 손을 흔들면 같이 손을 흔들어주고 예. 아주 좋았습니다. 예. 핵 문제 얘기를 사람들한테 막 꺼내도 스스럼 없이 답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비핵화 문제 이야기하고. 확실히 자기들은 비핵화 하겠다 이건가요? 네, 비핵화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핵사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미국이 91년도에 전술핵 1000개를 우리 남쪽에 배치했다가 철수했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자기들도 그러면 전부 다 남쪽에 핵이 있는 점지 다 사찰한다 그러면 허용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기 논리가 딱 서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예. 미국을 좀 믿던가요? 아니면 계속 불신하고 있던가요? 트럼프에 대해서 기대가 큰 거죠. 어찌됐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를 신뢰한다 그랬으니까 북은 위원장의 그 말에 다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뭔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표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이 평화협정 거론하면서 국가보안법 얘기한 거 이거 정확히 뭐라고 말한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요. 기자들과 했던 이야기가 언론에 나온 걸 보고 알았는데 어찌됐건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과의 교류 협력이라는 게 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교류협력법에 따라 하고는 있지만 북미 간의 이제 관계가 정상화되면 당연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즉 평화협정 체제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있어서도 좀 바꿀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언급인데
자유한국당은 이게 무슨 상사한테 보고하듯이 뭐 하는 거냐 이런 반응 어떻게 보세요? 왜 그걸 북에서 이야기했냐 이런 말인데 그 이야기를 예. 그 지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 논란을 벌일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게 그 대담이 끝나고 기자들 우리 측 기자들과 있는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 도중에 나온 걸로 보기 때문에 예. 지역적인 문제로 가지고 논쟁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맞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야당은 이해찬 대표가 북한 가서 비위 맞춰주려고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하는 카드를 상납하듯이 던졌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지금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지엽적인 거 따지면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 뭐 태극기가 왜 없었냐 그랬다가 우리 이낙연 총리한테 반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제가 가서 보니까 그날 그 기념 행사 때 보면 우리를 배려하느라고 빨간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구호도 전부 천에 배경도 푸른색으로 바꿨고 하얀 글씨로 돼 있고 뭐 그런 거라든지 저희들 이제 축하 공연할 때 대부분 우리나라 노래를 다 불렀거든요. 예,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부터 뭐 찻집의 고독이나 뭐 다 그 우리나라 노래를 불러서 제가 북측 그 옆에 요원한테 물어봤어요. 이 노래 들어봤느냐는데 처음 들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주로 그런 노래들을 해주고 네. 배려를 했다. 네. 그렇죠.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측 대표단이 왔는데 우리가 북한 노래를 계속 우리나라 가수들이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또 어떤 말이 나오겠는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게 이해찬 대표가 죽기 전까지 정권 안 뺏기겠다라고 한 발언을 또 야당이 문제 삼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별로 제가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아무튼 저는 뭐 일관되게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국민한테 겸손하게 이 권력은 뺏고 뺏기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민심을 얻어서 국민들께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국민이 신임을 해줘야 정권을 받는 것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의 말씀은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뭐 표시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송영길 의원께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지내셨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 특별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그 북측 인사들하고 경협에 대해서 조금 세세한 얘기를 나누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협 이야기를 하면 북측이 뭐 자기들은 언제든지 환영인데 뭐 미국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제가 김윤혁 철도성 부상도 만났습니다. 지난번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났던 그분인데 나진 아산 프로젝트 빨리 하자라고 또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끊어진 남북 간의 혈맥을 잇자 이렇게 이제 공식 언어로 이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문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여객기로도 오지 못하고 군용기를 타고 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허용하지 않으면은 남북 철도 공동 조사 사업도 유엔 사령부의 반대로 무산된 거 아닌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무슨 경협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항상 불만을 표시하죠. 자, 이제 그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을까 이게 참 궁금한데 폼페이오 장관 김정은 만나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한 걸음 내딛었다 이런 표현은 종전선언 문제와 연면 핵 폐기 과정에 전문가들 초청해서 거기에 참여하기로 합의가 되고 뭐 뭔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이러한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 강경화 외무장관이 그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낸 중재안이 북한이 이미 갖고 있는 핵 그 무기들 그 리스트 신고는 조금 좀 보류해 두고 영변 핵 폐기하고 종전 선언을 맞교환하자는 중재안이었는데 대체로 그 선에서 그럼 합의가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합의를 하자면 북이 동의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은 이제 그 영변 핵 폐기 시설에 일단 집중해서 하는 예. 거고 모든 핵을 다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거예요. 예. 북 입장에서는 예. 두 가지 이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논리면 북은 남쪽에 있는 핵시설 사찰을 허용할 것이냐 이런 예. 논리를 제기하고 예. 모든 핵시설을 보고 있을 때 만약에 미국이 군사적 옵션으로 동시 공중 폭격이나 타격을 했을 때 사실상 이 북폭이 현실화될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불신이 만약에 된다면 예.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이 북에 대한 선제 타격을 항상 검토하다가 마지막 벽에 부딪힌 게 모든 핵시설을 다 파악할 수가 없다. 그렇죠. 숨겨진 게 몇 개라도 남아있으면 예. 그게 반격을 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한다. 그렇죠. 한 개의 핵이라도 남아가지고 만약에 서울에 반격을 했다. 그렇죠, 그렇죠. 오산 기지에 반격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예, 예.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모든 핵시설을 다 이제 신고한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악화됐을 때 미국이 언제든지 동시 타격으로 벙커버스터 뭐 이런 뭐 B1B 뭐 죽음의 백조 이런 예. 폭격기로 동시에 폭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 주장하는 것은 북미 간의 신뢰가 쌓여야 그 열매로 비핵화가 열매가 열리는 것이지. 예, 예. 그 신뢰의 조치를 쌓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말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핵무기와 핵 위협을 동시에 없애자라는 자신들의 논리를 네. 일관되게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핵시설 신고 이런 거는 가더라도 마지막 단계다. 이게 미국의 입장, 북한의 입장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게 완전히 동시 행동 원칙을 주장하는 북의 입장에 100% 동의할 수는 없더라도 네. 어느 정도 상응하는 조치가 같이 돼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일방적으로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대목에 이제 미국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분위기로 가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부라도 저는 미국이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게 협상이 진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송 의원님 러시아 통이신데 김정일 위원장이 곧 러시아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블라디보스톡의 마굴로프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 외교부 차관이죠. 예. 만났을 때도 연내 아마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마트비엔코 이번에 상원의장이 오셔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 뵙고 갔는데 사실 제가 그 오찬을 모시기로 했었는데 제가 북을 가는 바람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이 이번 구구절날 그 평양을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모스크바를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러 정상 간에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히 비핵화 길로 간다고 하면은 제재를 완화시키자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을 압박하게 되겠죠.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방적인 핵포기 선제 조치만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그런 국제적 우호 세력을 만드는 데 치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국을 향해서 또 유엔을 전체를 향해서도 우리가 조치를 먼저 하고 있으니 상응하는 제재 완화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북측에다 제안했던 게 낮은 핫산 사업을 복원시키려면 이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풀어주기가 쉬운 거잖아요. 부담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일방적 제재만 풀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만날 때 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푸틴한테도. 낮은 핫산 프로젝트. 그리고 폼페오나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북은 제재 해제를 말하는 게 자신들의 자존심에 상하기 때문에 제재 해제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금 말하지 않고 있죠. 우회적으로 모스크바에서 푸틴의 입을 통해 나오면 좋겠네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어요.